등비수열 활용은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뭐 실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활용들을 볼 거야. 그래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등비수열을 활용해서 원리합계를 제일 많이 써먹어요. 그 원리합계나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원리합계는 뭐 말뜻은 그거야. 원리합계는 원이잖아. 이 원이 원금이야, 원금. 니네가 저기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니네가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뭐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집어넣는다라고 쳐봐. 그럼 120만 원이 원금인 거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여기는 리는 이자예요. 리자. 무슨 모나리자도 아니고 북한 사람. 리자 뭐 아무튼 예. 리가 이자입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게 원리합계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계산법 두 가지야. 기본적인 계산법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달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복리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봤냐 혹시? 복리? 복리 들어봤어? 들어봤어? 지영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복리라고 해서 뭐 아무튼 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달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이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자가 이게 그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단식 복식 할 때 있죠. 단식이 뭐야? 혼자 하는 거지. 복식은 둘이서 하는 거죠. 탁구 단식, 탁구 복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단자하고 복자예요. 근데 이 단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그 한 놈에 대해서 이자만 매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을 딱 집어넣었는데 한 달 지났어. 한 달이 지났을 때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느냐. 이자가 10%다라고 계산하면 얘는 110만 원이 되겠죠. 두 달 지났어요. 그럼 120만 원 돼요. 그러니까 매달 원금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여기서부터 이제 수열이 시작되는 거야. 한 달 지났을 때 얘가 초항, 두 달 지났을 때 얘가 두 번째 항이라고 봤을 때 자, 10달 지났어요. 그럼 얼마야? 200만 원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원금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한 달에 10만 원씩 이자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은행에 100만 원 한 번만 집어넣을까요? 아니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100만 원 집어넣었어. 한 달 지났을 때 차준 110만 원이잖아. 그럼 두 번째 은행에 가서 집어넣어. 그럼 이 사람한테는 원금이 110만 원 되니까 그 다음 달에 이자를 1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복리예요. 아시겠어요? 복리는 뭐냐면 매달마다 전달에 있던 금액을 원금으로 생각을 해서 이자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을 집어넣게 되면 이자가 10%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달에는 110 되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두 번째 달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110 플러스 11만 원 돼서 121만 원 되는 거죠. 세 번째 달에는 요놈의 이자가 12만 1,000원이죠. 그러면 133만 1,000원이라는 금액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면 10달 후에는 몰라 계산 못해요. 못합니다 저는요. 아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이제 복리다 이 얘기죠. 근데 왜 달리하고 복리라는 걸 만들어 놨느냐? 은행에서는 무조건 복리로 계산을 합니다. 달리로 계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달리는 친구들 간에 돈을 빌려줄 때 너무 쪼잔하게 너무 쌍막하게 야 매달 10% 갖고 와라고 하면 다음 달에 11만 1,000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100원짜리 원단위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친구들끼리. 야, 그냥 100만 원 보여줄 테니까 매달 10만 원 이자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잖아, 보통. 사람들끼리 돈을 빌릴 때는. 그죠?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순하게 쉽게 계산하는 건 달리고요. 복잡하게 계산하는 건 복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보통 은행 계산은 거의 다 복리로 계산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달리하고 복리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달리는요, 여기 있는 요 숫자 값들이 등차 수열을 이뤄요. 그죠? 등차 수열이 됩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복리는요.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무슨 수열이 될까요? 등비수열이 돼요. 등비수열. 근데 공비가 얼마인지 지금 보여 안 보여? 공비 0.1일까? 1.1 아닐까요? 여기다 1.1 곱하면 얘 되는 거 아니야? 또 1.1 곱하면 얘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왜냐면 봐봐 110에다가 11을 더한 게 이거잖아. 그 다음 121에다가 12.1을 더한 게 얘잖아. 맞잖아.
그럼 1 더하고 0.1 더하는 거니까 1.1배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공식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단리법은요, 뭐가 되느냐?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근데 공차가 얼마 되는 거야? AR인. 공차가 AR인. A가 뭔데요? A가 처음에 집어넣은 원금. 원금의 R, 이율, 10%, 0.1. 그지? 그러면 얼마야?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이 공차인 등차 수열 되는 거고요. 복리로 계산하면 A1 플러스 R의 N승이 되는데 공비가 1 플러스 R이 돼요. 공비가 얼마라고요? 1 플러스 0.1. 1.1인 등비 수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너무나 간단한 이유야. 자, 잘 봐. 이게 왜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지를 보여줄게요. 위에 거는 뭐 쉬우니까 됐다 치고 아래 거는 봐봐. 내가 처음에 A라는 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얼마가 될까? 이율이 R이잖아. 이율이 R이면 원금은 A지만 이자는 얼마야? AR이 붙는다고요. 그럼 A1 플러스 R 맞아요? 첫 번째 항이 A1 플러스 R 맞아? 그럼 요만큼의 금액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금이 요거잖아. A1 플러스 R이잖아. 그죠? 그 다음 이자가 어떻게 돼요? A1 플러스 R에 R 곱한 거죠. 맞죠? 그럼 요거 A1 플러스 R로 묶어내면 A1 플 R 발음 조심해야 돼. 1 플 R 그래서 그 뭐야? A1 플 R의 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공비가 1 플러스 R이 되는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비가 뭐가 된다? 이율에 1을 더하는 거야. 왜? 원금까지 생각을 하니까 원금 1, 원금 한 덩어리까지 생각을 하니까 1은 그대로 붙는 거야. 거기에 이율인 0.5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까먹지 마세요. 단리법, 복리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놈은 원리학계는 우리가 단리법으로 복리법으로 계산한 요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요건 별거 아닌데 이제 요 놈부터가 이제 슬슬 이제 대가리가 이제 아프는 거죠. 요 놈부터 이제 문제죠. 왜 이래. 요 놈부터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적금이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적금이라고 하는 거는 단리법, 복리법 걔네들 중에서 복리법으로 계산하는 게 적금이야. 적금이 뭐야? 적금이 뭐죠? 적금은 내가 매달 또는 매년 얼마씩 일정 금액씩 은행에 집어넣는 것은 우린 적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엄마가 많이 들죠, 적금은. 그죠? 야, 이거 너 대학 등록금 모으는 적금이야.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엄마가 뭐 돈 집어넣는 그런 집도 있겠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럼 매달 10만 원씩 집어넣잖아. 그죠? 그럼 매달 10만 원씩 집어넣으면 우리가 12달 집어넣으면 10만 원씩 12달 들어가면 120만 원인데 거기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죠. 거기 이자 계산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을 우리가 보기 편하게끔 이렇게 잡을게요. 막대를 그려서 이 막대가 1년 단위로 나타내는 10달이라고 합시다. 쉽게 10달이라고 할게요. 12달 말고요. 10달이라고 할 때 이게 막대 칸이 첫 번째 달 1월달, 2월달, 3월달 되는 거고 쭉쭉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이 10월달 되는 거야. 달을 위해 쓸게요. 1월, 2월, 3월, 10월. 자, 그러면 요 1월달 1월 1일날 집어넣을까? 1월 31일날 집어넣을까? 보통 적금할 땐 1월 1일날 A1을 집어넣습니다. 원금 A1을 집어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 야, 적금 들 때 은행 딱 가서 나 지금 적금 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날 10만원 바로 딱 집어넣어야지. 그날부터 계약이 성사되는 거 아니야. 그날부터 자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이러고 이제 30일에 계산할 거라고. 30일 단위로. 제 말 이해되십니까? 보통 은행 간 날 첫날 집어넣으니까 그 기간에 앞대가리에 우리가 돈을 집어넣게 된다. 보통 일반적인 적금은요. 아시겠죠? 그럼 요때만 A1 집어넣어? 아니지. 요때도 A1을 집어넣겠지. 요때도 A1 집어넣고 요때도 A1 집어넣죠. A1이 몇 번 집어넣었어? 10번 집어넣었어.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놈들을 싹 다 합친 금액을 이제 써볼 건데 자, 첫 달에 A1 집어넣은 것은 우리가 10달이 지나고 나서 10월 31일 날 우리가 돈을 찾을 때 얼마로 찾을 수 있을까? 이자가 몇 번 붙을까요? 10번 다 붙죠. 10번 다 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요 A1은 1월 달을 온전히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거치면서 요 기간에 대한, 요 막대기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두 번째 막대도 이자를 받겠죠. 요 놈이. 요 두 번째 2월 달을 지나는 동안, 3월 달 지나고, 10월 달 지날 때까지 이 10개 막대의 이자를 다 받으니까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몇 승? 10승이 나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자, 여기 있는 요 A1도 두 번 달에 집어넣은 A1.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요 A1은 이자를 몇 번 받을까요? 9번밖에 못 받죠. 왜냐면 얘는 2월 달에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달에 해당되는 1월 달에 해당되는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요 A1은요. 얘네들을 따로따로 10개를 따로따로 다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9승이 됩니다. 맞아요? 3월 달 집어넣은 건 뭐겠어? A 1 플러스 R의 8승이겠죠. 8번밖에 안 붙으니까. 맞아? 그럼 쭉쭉쭉 가라. 요 마지막 달에 집어넣은 요 A1은 어떻게 될까요? 한 달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A1 플러스 R 1승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맞아요? 그럼 요거를 싹 다 합친 게 니네가 받게 될 원리합계인 거야. 적금의 원리합계. 오케이? 그러니까 원리합계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단리 하나로 끝나, 복리 하나로 끝나 이게 아니라 복리들로 어떤 수열에 합의되는 원리합계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원리합계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적금 집어넣는 거. 적금. 오케이? 원리합계 적금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싹 다 합할 건데 이거 합하는 계산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각각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A1승부터 A8승, A9승, A10승까지? 그죠? 맞죠? 자, 그럼 원리합계를 우리가 SN이라고 한다면 요 놈을 싹 다 합하는 거 볼 건데 우리가 이걸 좀 일반화하기 위해서 10승이 아니라 뭘로 갈까요? 기간이 N년이라는 기간이라고 합시다. N개월째죠. 그럼 이 N승인 거죠. 얘는 N-1승인 거고요. 얘는 N-2승인 거고요. 이건 1승인 거고요. 맞아요? 그럼 얘는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되는 거 맞니? 공비가 얼마야? 공비 마이너스 1로 갑시다. 공비가 1 플러스 R이야.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얼마예요? A1 플러스 R이 초항이에요. 얘가 초항이잖아. 맞냐? 그 다음에 공비에 몇 승? N승. 항수승. 항이 N개 있잖아. 1승부터 N승까지니까 N개 있는 거 맞죠? 자,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분모만 조금 정리해서 1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요? R만 쓰시면 되는 거죠? R. 이게 이제 원리합계 공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됐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니네가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단! 요놈의 이름은 기수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수불. 무슨 말이냐? 기간의 수, 이 머리 숫자야. 기간의 대가리 쪽, 기간의 앞쪽에 돈을 지불한다. 적금으로 지불한다. 오케이? 기간의 앞쪽에 돈을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기수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 기간, 요게 한 단위 기간인데 이 단위 기간의 앞쪽에 돈을 집어넣죠? 그래서 기수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을 먼저 집어넣고 그 기간을 지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기수불만 있느냐? 아니야. 기말불도 있어요. 기말불. 그 기간의 말에 돈을 집어넣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적금은 아니야. 적금 아니야. 적금은 이렇게 하는 적금 없어. 대가리 총 맞지 않는 이상. 왜? 자, 생각을 한번 해봐. 일단 보여줄게요. 기말불이 뭔지를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기말불이라는 것은 여기 다시 복사하고 봅시다. 이거거든요. 이게 기말불이에요. 자, 기말불이라는 것은 기말불. 우리가 막대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게 이제 N개의 막대라고 봅시다. N개의 막대. 점점점 마지막 막대. 첫 번째 막대, 두 번째 막대, N개의 막대야. 오케이? 요 기간의 마지막에 돈을 집어넣는 거야. 마지막에 돈을 집어넣어. 그럼 요 집어넣은 요 A1은
기간의 끝에 얼마가 돼 있을까요? 이자가 몇 번 붙을까요? 여기 있는 요 A1, 1월 31일 날 집어넣은 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없지. 첫 번째 막대에 대한 이자를 못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몇 개의 이자를 받는 거야? N-1 기간 동안 이자를 받겠죠. 제 말 이해돼? 지영아 이해돼? 그럼 얘는 A1 플러스 R에 N-1을 쓰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A1 플러스 R에 N-2승이 되는 거. 자,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 A는, 요 돈 A는 얼마가 돼 있을까요? 그냥 A죠. 야, 내가 마지막 날 돈을 딱 집어넣고 그날 바로 돈 찾는데 요 A1에 대한 이자를 은행이 줄 이유가 있냐 없냐? 없지. 이해돼? 그럼 A1이 돼 있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요거를 싹 다 합친 게 원리합계가 되는 거야. 그럼 SN은 1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니까 R 똑같이 쓰는데 초항만 달라지는 거지. 초항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1 플러스 R에 N승 N-1승. 아니야. 항수승이라 그랬잖아. 항상 등비수열의 합은 항수승이야. 항수. 내가 더하는 항이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니네가 지금 더하고 있는 항이 몇 개 있냐? N개이죠. 빵승부터잖아. 빵승. 빵승부터 1승, 2승, 3승, N-1승까지 가는 거니까 N개지. 왜냐면 돈을 N번 집어넣었어. 그럼 N개지 이게. N번 집어넣은 건데 첫 번째가 그냥 N-1번 받았을 뿐이야. 이자를 한 번 덜 받았을 뿐이야. 내가 집어넣은 돈은, 즉 덩어리의 개수들은 N개라고. N개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N승을 그대로 쓰는 거고 마이너스 1만 달아주시는 거야. 그럼 뭐만 달라졌어? 초항만 달라졌어. 이해돼? 초항만 1 플러스 R이 없는 형태로 계산되는 게 기말불이고. 그럼 여기는 이 공식을 이제 외울 수 있겠냐? 있겠냐? 자, 그러면 기말불이 적금이 아닌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내가 마지막 달에 돈 집어넣고 그 돈을 찾을까? 안 집어넣지. 안 집어넣지. 왜 집어넣어? 야, 바로 줬다가 뺏는 건데 그거 못해. 못하고 이자도 안 넣는데. 그럼 적금을 이런 식으로 붓겠냐고? 아니죠. 적금은 기말불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말불로 계산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말불로 계산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돈을 갚을 때 기말불로 합니다. 돈을 갚을 때. 이해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빚었다라고 쳐봐. 1000만 원. 1000만 원 빚졌어요. 빌려온 거야. 또르르르 빌려왔어. 사라지고 1000만 원이 딱 있는 거야. 그죠? 1000만 원 빚졌죠? 1000만 원 뭐 집사한테 썼는지 모르겠어. 1000만 원 빚졌는데 이 1000만 원을 B가 이제 갚으래. 야, 돈 갚어. 10달 동안 갚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 될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 돼? 아니지. 내가 1월 1일에 1000만 원 빌려왔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 A 손해야. A가 손해야. 왠 줄 알아? 어쨌든 B란 놈은 10달 후, 즉 10월 31일에 수중에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야, 그러면은 A 입장에서 이렇게 하지. 야, 내가 그러면은 이거 안 갖고 있다가 내가 10월 31일에 너한테 1000만 원 줄게 라고 얘기를 해. 대신 난 그 돈을 은행에 집어넣어. 100만 원씩 은행에 집어넣어. 그럼 은행에서 이자를 따박따박 챙겨준다. 그럼 10월 31일 날 적금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자가 내 손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1000만 원 주고도 내 돈에는 한 100만 원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그죠? 그럼 결국 A는 얘한테 100만 원씩 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잖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돈은 불어요. 그게 이자의 개념이거든. 시간이 지났을 때 1000만 원의 금액만 맞춰주면 되는 것이니까 나는 결국 A라는 놈이 내가 A야. A는 B한테 한 80만 원만 주는 거지. 80만 원만. 야, 80만 원만 줘도 되잖아. 왜? 80만 원씩 10번 주면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야, 너 내가 돈 주는 족족 은행에 집어넣어. 그러면 10월 31일 날 네 돈, 네 수중에는 1000만 원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내용 아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A라는 사람이 10달이라는 기간 동안 80만원씩 마지막에 돈을 집어넣은 게 결국 합쳤을 때 1000만원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맞아?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갚을 때 써먹는 게 기말불이에요. 돈을 갚는 것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환이라고 해요. 상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시겠어? 상환하는 거예요. 상환. 아시겠죠? 됐죠? 근데 여기에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진다 얘들아.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진다. 자, 지금 현재 100만원을 갖고 있는 거잖아. 1000만원을 갖고 있는 거잖아. B가 1월 1일날 1000만원 갖고 있는 거야. 우리의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B가 1000만원을 갖고 있는데 이 1000만원을 A한테 준 거지. 그럼 난 10달 뒤에도 1000만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지. 아니지. 이 1000만원이 A한테 빌려주지 않고 이제 니네가 B 입장인 거야. B 입장에서 이 1000만원을 A한테 빌려주면 10달 뒤에 그냥 난 수중에 1000만원밖에 못 갖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지. 내 손해지. 그지? 왜? 이 1000만원을 차라리 은행한테 예금으로 집어넣으면 은행에서 복리로 따박따박 이자를 줄 거 아니야. 1000만원에 10%만 따져봐. 그럼 10달 뒤면 2 1000만원 돼 있어. 한 달에 100만원씩 주니까 이자를. 그지? 달리로 계산해도 100만원씩 주잖아. 근데 복리로 계산하면 더 줄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 그럼 결국 요 1000만원을 갚는 게 아니지. 1000만원이 복리로 계산하면 1000 곱하기 1 플러스 R의 10승이라는 금액이 될 거고 나는 A라는 놈은 원리합계로 기말불로 1000만원이 아니라 1001 플러스 R의 10승이라고 하는 요 금액을 갚아야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나도 손해 아니고 B도 손해가 아닌 거거든. 그잖아. B는 1월 1일에 1000만원 갖고 있었지. 10월 30일에는 불어난 돈을 받아야 된다. 이게. 그 불어난 것만큼 네가 나한테 갚아줘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 대충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니네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 어떤 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빌리는 거야. 1000만원을 빌리는 건데 B는 10개월 후에 보통 1200만원을 갖고 있어야 돼. 내 말 이해돼? 그럼 A라는 사람은 한 달에 한 110만원씩 주면 10달이면 1200만원이 만들어져요. 그럼 난 1000만원 빌렸지만 이자 때문에 110만원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보통 이런 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그런 대출 받고 상환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해돼요? 아시겠죠? 1000만원을 빌렸지만 갚는 돈은 1200이 되는 거고 왜? 복리로 계산해서 1200이 되는 거고 나는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이 아니라 110만원씩 줘야 돼요. 오히려 더 많이 줘야 돼요. 더 많이 줘야 돼요. 100만원보다 줄어들진 않아. 100만원보다 줄어들면 훨씬 좋지. 그지 않냐? 1000만원 빌려왔는데 100만원보다 조금 줘봐. 그럼 내 이득이지. 그럼 여기저기 다 돈 빌리고 다니는 100만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쳐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왜 그런 줄 알아? 1000만원을 여기 빌렸잖아. 얘는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 A1씩 요 모은 이자가 얘는 요렇게밖에 안 쌓이지. 얘는 사선형으로 이렇게 쌓여요. 사선형으로 이렇게 쌓여요. 그죠? 맞죠? 그죠? 기말불 원리합계는 사선형 쌓이는 얘네들만 더해지는 거잖아. 이자들이. 근데 그냥 복리법 한 번으로 예금으로 한 번에 빵 집어넣는 거 1000만원은 이자가 얘네들이 다 쌓여야 되는 거야. 이것들이 싹 다 쌓여야 되는 거야. 아이씨, 초록색. 얘네들이 싹 다 쌓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만큼이 이자로서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거를 빌려간 사람이 대신 메꿔줘야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원리합계 대출 상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물건을 갖고 빚을 갚는 데는 기말불을 씁니다. 아시겠죠? 돈 갚는 데는 기말불, 은행에 집어넣는 적금은 기수불이야. 까먹지 마.
자, 그러면 내용은 다 끝났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뭐 여러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연이율 10% 매년마다 복리를 매년 초에 2만원씩 적립할 때 10년 만에 원리합계. 야, 돈이 더럽게 없나 봐. 1년에 2만원씩밖에 못 집어넣는 거. 이게 무슨 초딩이냐? 1년에 세뱃돈 2만원 받은 거 10년 동안 원리합계를 집어넣는 거야? 한 2천만원 집어넣어야지. 그제? 아니야? 2천만원 좀 오버한가? 한 200만원. 그래야지 10년 집어넣어야지. 아, 좀 목돈이 되는 거지. 2만원 집어넣어서 뭐 하겠다고. 누구 코에 붙이겠다고, 그지? 자,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연이율 6%래요. 자, 그러면 초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A1 플러스 R 되는 거라 그랬죠. 얼마야? 그럼 2만 곱하기 1 플러스 R이니까 1.06이 얘가 초항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공비는 누가 돼요? 1 플러스 R이죠? 얼마? 1.06.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놈으로 원리합계를 계산을 하는 거죠. 원리합계 10년 말이니까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 집어넣는 거예요. 기간 n은 10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제가 원리합계 기수불로 계산하는 겁니다. 은행에 집어넣는 거니까 매년 초에 집어넣는 거예요. 매년 초에 기수불이죠. 자, 그러면 R분의 0.06분의 맞죠? 1.06 빼기 1이니까 초항은 2만 곱하기 1.06 그 다음에 1.06의 몇 승? 10승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그럼 계산하래. 어떻게 할 거야?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 알려줘. 오케이? 됐어? 그럼 1.8로 써버리면 돼. 1.8 그럼 1.8 빼기 1이니까 0.8이네. 0.06분의 2만 곱하기 1.06 곱하기 0.8 되냐? 그럼 분모자 100 곱해요. 그럼 0.06 지워버리고 얘 106으로 가면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2만 곱하기 106 곱하기 0.8 하면 돼. 그럼 2만 곱하기 0.8부터 먼저 해. 16,000 곱하기 106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아, 106이요? 뭐 이상한데? 이상해! 이상하다고! 뭔가 내가 틀렸어. 뭘 틀렸지? 뭔가 이상하지? 106. 100 곱하면 106. 0.8. 아, 16,000이 아니지. 1600이지. 2만 곱하기 0.8 하면 16,000 맞는데? 분의 6. 그렇지. 얘를 빼먹었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그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니네 개념원리 보시면 뭐 어떻게 돼 있을 거야. 알겠냐? 여기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의 뭐. 이해되시죠? 별로 어려울 거 아니죠? 할만하죠? 내용 이해되고 공식만 기억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봅시다. 자, 이게 바로 상환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대출받은 건 아니고요. 14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려고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야, 컴퓨터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난 1월 1일에 140만원짜리 컴퓨터를 손에 들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누군가 할부로 산대. 그럼 나는 몇 개월이야? 10개월 동안 10개월이 지난 10월 31일 날 내 손에 140만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야. 1월 1일 당장 이거를 현찰 일시불로 14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1월 1일에 내 수중에 140만원이 있는 거지. 그럼 걔를 또 은행에 집어넣어서 이거 복리를 불릴 거 아니야. 그럼 난 140만원 받아야 되는 게 아니네. 그럼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부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40만원, 만원 단위는 생략. 140만원 곱하기 1. 얼마야? 공비가 얼마야? 1. 월이율 2%잖아. 1.2죠? 1.02. 그죠? 1.02에 10승. 이게 컴퓨터 판매업자가 받아야 되는 돈이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거를 나는 A1씩 기말불로 모아주는 거죠. 맞지? 그럼 A1씩 기말불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0.02분의 기말불 A 1.02에 10승 마이너스 1 끝? 이렇게 계산하면 돼. 내용이 이해되면 이만큼 쉽다고. 근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어려운 거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는 거지. 아시겠어요?
요게 일단 여기 있는 원리합계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두 가지 유형이고 요게 한 8, 90% 차지해요. 나머지 20%는 좀 복잡해.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기본 내용부터 여러분이 익혀줘야 되는 거니까 요거 풀어주시면 돼. 1.2의 10승은 뭘로 계산하는데 1.22로 계산하래. 그럼 140 곱하기 1.22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뭐야? 1.2 빼기 1이니까 0.2네요. 그러면 0.02분의 0.2니까 약분하면 2분의 22 맞아? 2분의 22 그럼 11a 맞냐? 그럼 11 나누면 되잖아. 뿅뿅뿅 나누기 1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이 계산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러면 이게 바로 내가 매달 말에 집어넣어야 되는 돈 A1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연금의 현가 그래 이것도 유명한 유형인데 이것도 설명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내용을 좀 이해를 한번 해보자. 올해부터 매년 말에 300만원씩 10년 동안 연금을 받는 거야. 어디서 받아? 은행에서 받든 아니면 나라에서 받든 받을 거 아니야. 매년 말에 300만원씩 나는 10년 동안 연금을 받아야 돼. 근데 이 연금을 나는 올해 초에 땡겨받고 싶다 이 얘기야. 매년 말에 300만원 뿅 하고 받아야 돼. 그죠? 매년 말에 300만원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입장이냐면 은행하고 개인 거래자하고 입장이 바뀐 거지. 은행이 나한테 오히려 300만원씩 매년 말에 갚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시겠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합친 금액을 나는 받는 거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난 올해 초에 한 번에 띵 하고 다 받아버리고 싶다. 이 A1.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은행이 300만원씩 기말불로 모은 금액이랑 은행이 300만원씩 기말불로 모은 금액 오케이? 요놈이랑 300만원씩 소리 300만원씩 맞죠? 다 씁시다 그냥 나온 김에 다 써. 뭐가 어렵다고. 이율이 얼마래? 0.06이죠? 그럼 부모는 0.06 되고요. 공비는 1.06 되는 거야. 맞아? 10년. 됐어? 그럼 요게 은행이 기말불로 나한테 갚은 금액이랑 내가 A1을 땡겨 받았단 말이야. 이 A1이 10년 후에 뿌려지는 값어치다. 그죠? 맞죠? 한 번에 A1 딱 받는 거잖아. 뿌려지는 값어치 10승. 요놈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금 땡겨받는 것도 원래는 상환의 일종이에요. 상환을 소비자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행 또는 정부에서 상환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예, 그 입장만 바뀌었을 뿐이야. 문제는 똑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원리합계 끝내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쭉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세요.